제가 볼 때 잘 뛰는 분은 걷기보다 더 퍼센트는 낮은 것 같아요. 짧게 쪼개서 뛰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멀리 뛰기 하듯이 달리기를 하니 몸에 충격이 많이 받는 거죠.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요, 이 케이던스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뛰어요. 근데 부상을 입는 일반 국민들의 러닝은 150, 160. 제가 엉덩이가 지금 접혔죠. 접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충격이 허리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바닥, 아킬레스 이쪽이 아프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걷고 나면 조금씩 뛰어야 된다. 네. 그럼 달리기는 그냥 뛰면 됩니까? 잘 뛰는 분은 그냥 뛰어야 되겠지만 혹시 학창시절 이후로 안 뛰었다면 조금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뛰는 것도 제가 볼 때 잘 뛰는 분은 걷기보다 더 퍼센트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공원에서 뛰는 분들 보면 5% 될까요? 네. 잘 뛴다라는 분이 걸은 다음에는 굳이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걷기에서 운동을 멈춰버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상생활 정도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를 뽑았어요. 근데 나 출퇴근하는데 50km만 달리면 되는데 50km만 계속 달려요. 가끔 고속도로로 올라갈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50km 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조금 더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릴 때 그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걷는 정도의 강도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약주를 한잔 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출근해야 되는 날도 있고요. 또는 어떤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있는데 그게 걷기 이상의 강도면 내 몸이 견디질 못한 그 여력의 비축량을 몸에 조금 채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러닝 자세는 어떤 게 있나요? 잘못된 러닝 자세를 구분해 보면 우선 가장 많은 건 혹시 케이던스라고 들어보셨죠? 1분당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거든요. 보통 180일 때 가장 퍼펙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초에 3번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럼 대략 시간은 요 정도예요. 하나, 둘, 셋. 요 정도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뛰는 분들 보면 이렇게 꽁충꽁충 뛰거든요. 케이던스가 낮아지는 대략 180이 베스트인데 160이나 150 밑으로 떨어지면 발목, 무릎, 허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케이던스를 맞추는 게 좋고요. 네. 혹시 이 케이던스를 어떡하지 하면 유튜브나 그 어플이 그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메트로놈을 180에 맞추고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뛰면 요 정도의 리듬으로 뛰는구나를 배우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요, 이 케이던스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뛰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토너도 180 정도로 뛰는 네, 거예요? 180에서 많으면 190까지. 근데 부상을 입는 일반 국민들의 러닝은 150, 16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뛴다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뛰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멀리 뛰기 하듯이 달리기를 하니 몸에 충격이 많이 받는 거죠. 착지할 때 발바닥의 위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케이던스를 말씀드린 건 케이던스가 무너지면 지면에 착지하는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던스가 잘 되면 우선 발의 착지가 좋을 가능성이 커요. 착지는 걷기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 순서가 반복되는데요. 달리기는 발바닥에서 착지해서 바로 발끝으로 밀어주는 이 두 가지에 달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뒤꿈치가 닿는다는 건 내가 멈추겠다는 뜻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충격이 몸으로 올라오거든요. 발바닥, 그래서 미드풋이라고 하고요. 발바닥 착지에서 내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그리고 발끝으로 추진력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꿈치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차로 하면 갔다 섰다가 반복되겠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나게 되고 있고요. 충격량이 엄청 커집니다. 우리가 교수님 꼿꼿하게 뛰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몸을 숙이는 거예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숙이는 거냐 기울이는 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잘 뛰는 분과 못 뛰는 분이 나누어지는데요. 몸을 구부리는 분은 이렇게 뜁니다. 제가 엉덩이가 지금 접혔죠. 접혀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되면 충격이 허리로 갑니다. 지금 자세는 아저씨 같으세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아저씨이긴 한데 잘 뛰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10도 정도 플랭크 하듯이 딱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뛰죠. 엉덩이가 뒤로 빠진 구부러진 자세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대략 10도 정도
전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쵸. 아나운서님도 발에 힘 들어오죠. 네. 그 힘으로 뛰는 거예요. 러닝을 처음 해서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한 번 뛰었는데 뛰고 나서 아픈 거거든요. 네. 잘못 뛰었다는 증거죠. 만약에 러닝을 했는데 몸이 아파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포어풋이라고 발끝 착지를 하셨을 거예요. 발끝 착지를 하면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끝으로 이렇게 까치발로 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뛰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던스가 너무 낮아지면서 뒤꿈치 착지를 하면 충격이 무릎으로 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나 종아리, 아킬레스가 아픈 경우는 대략 포어풋이라고 하고 앞으로 착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뒤꿈치로 착지를 하면 무릎이 아프실 거고, 잘 뛰었으면 아마도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가 근육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잘 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자극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잘 뛰었나 못 뛰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멈춰야 된다.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바닥, 아킬레스 이쪽이 아프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대나 관절이 아픈 경우는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도 멈추셔야 돼요. 하지만 근육통 정도라면 그거는 조금 이겨내고 조금 더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거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멈출지 조금 더 달릴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이 너무 차는 경우. 보통은 달리기 할 때 이제 숨찬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 호흡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살짝 할 수 있을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숨이 넘어가면 운동 강도가 80~90%라 이건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옆 사람과 아주 가볍게 단어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지방도 태우고 네. 근육은 살리는 올바른 러닝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이렇게 트레이드밀이 있을 텐데요. 안전하게 트레이드밀을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양발을 벨트 바깥으로 벌려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벨트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벨트가 확 돌아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발씩 벨트에 올리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속도를 높여주시고요. 벨트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몸도 적응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 트레이드밀을 걸으면서 몸에 예열을 좀 하고요.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러닝을 시작합니다. 이때 예열할 때는 속도는 어느 정도? 대략 4에서 5 사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4에서 조금 걷다가 5, 그리고 6, 그리고 보통 6 이상이 이제 러닝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밀에서 달릴 때는 경사도가 올라간다면 대략 5도 정도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뛸 때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어지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벨트를 들어 올리면 기울어진 각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착지에 포어풋은 발끝으로, 지금 보이면 발끝으로 까치발로 뛰어다니죠. 이렇게 뛰면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에 스트레스가 너무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발목 쪽에 부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닿는 리어풋으로 가면 뒤꿈치가 달리는 속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충격량이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더 쾅쾅쾅쾅 이렇게 광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 충격량이 무릎으로 가면서 무릎 부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못된 동작은 미드풋으로 뛰기는 해요. 근데 체중이 발에 닿을 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절이 모두 압박력을 받으면서 발목, 무릎, 허리 모두 압박력에 의해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발이 미드풋으로 닿는 순간 우리 몸이 쭉 펴지는 느낌이 나야 혹시 물리치료실에서 견인 받죠? 네. 그 견인 받는 느낌으로 착지를 해야 관절에 부상이 없어요. 위에서 누가 당기듯이. 그렇죠. 이렇게 당기듯이. 지금 대략
저희 트레이너의 속도가 케이던스가 한 170 정도 될 거예요. 180까지 케이던스 올려볼게요. 요 정도 되면 미드풋 착지에 착지하면서 몸이 펴지게 되고 케이던스는 180 정도. 아, 이게 러닝머신으로 따지면 속도가 8 정도 속도입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럼 잘 달리는 분은요, 힘이 좋으니까 잘 달리는 분들은 보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는 힘이 많으니까 이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멀리 뛰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없는데 멀리 뛰면 뒤꿈치 착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면 최소한 제가 볼 땐 8, 90점 이상의 좋은 자세가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손의 동작은 어떻게 하고 시선은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하고 덜 중요한 건 그 후에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발은 신경 안 쓰고 손만 계속 신경 쓰는 분이 있고 또는 시선만 신경 쓰는 분이 있는데요. 달리기는 지면에 착지하기 때문에 발부터 신경 써서 위로 올라와야 해요. 러닝은 몇 분 정도를 하는 게 좋아요? 러닝의 강도는 사실 딱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호흡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뛰면서 옆 사람과 간단하게 대화 나눌 정도의 숨찬 정도?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0분이면 그게 좋고요. 30분 넘어가면서 숨이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천천히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정도는 러닝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략 30분이 가장 좋긴 한데요. 만약에 혹시 러닝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30분을 뛰기에는 아마 벅차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처음에는 30분을 할 때 1분을 뛰고 2분을 걷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조금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심폐지구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1분 뛰고 2분 걷고 이렇게 해서 30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30분 뛰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했더니 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1분 30초를 뛰고 1분 30초를 걸어요. 이러면서 뛰는 시간을 2분 30초, 3분이 되면 지속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분을 5분으로 만들고 5분을 7분으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30분을 연속으로 뛸 수 있게 체력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절대 병원 가지 않고 러닝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 사람이 30분 뛴다고 오늘 처음 뛰는 분이 뛰면 내일 병원 갑니다. 옆에 분은 아마 달리기 하는데 한 5년 걸렸는데 갑자기 내가 5년을 따라잡으면 안 되죠. 야외에서 뛰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트레이드밀은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벨트가 돌아가서 내 몸을 줄넘기 하듯이 위로만 올려놓으면 벨트가 돌아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제자리 달리기. 예. 야외에 나가서 달리는 건 내가 땅을 발로 뒤로 밀어내야 하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기후에 의해서 타는 건 괜찮지만 제가 볼 땐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뛰는 게 체력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겨울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라톤이나 러닝을 즐기는 분은 겨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은 체온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뜨겁고요. 추운 날은 조금 껴입으면 공기가 선선해서요, 체력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졌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잘 배우시고 내년 봄에 야외로 나가서 뛰는 것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중요성 한번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이 달리기도 중요한데요. 달리기는 만병통치약인 이유는요, 심장, 폐도 건강해지지만 혹시 우울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달리기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유럽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처방은 달리기를 처방합니다. 달리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심신의 안정을 시켜주는 거의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력 트레이닝만 하는 분은 러닝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또 러닝만 하신 분은 잘못하면 체중이 너무 빠져서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도 좀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가장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